남은 시간이 40시간 남았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심리상담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박 남편으로 돼 있네. 그래서 상담가님하고 상담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남편이 생각하는 부부의 문제. 그래도 남편은 자기의 술 문제라고 하죠. 그래도 아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자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술 문제. 여기까지는 뭐 그래. 근데 이제 술 문제면 상담소 입장에서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그쵸? 필요한 일이지. 근데 또 술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심리상담? 물론 좋죠. 심리상담이 병행돼야 재발도 안 하고 그러긴 한단 말이지. 왜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니까. 근데 지금 남편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해. 아무튼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앞에 2부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럼 병원에 가본 적은 있냐? 근데 이제 뭐 가봤다. 의존증 진단도 받았고. 아까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거 이전에도 아마 관련된 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없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지. 문제가 있어. 가족 내에 아내가 힘들고 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남편의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는 술을 안 마실 때도 있었고 술을 안 마신다고 없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런 문제를 술은 있게 만들고 가족에게 못 얻는 존경을 바깥에서 존경받게 해주는 마법의 물약인 거지. 그래서 술은 문제 없어. 가족들이 술을 싫어하는 게 문제야.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의식적으로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폭력이랑 욕설 있냐. 근데 뭐 욕설은 가끔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재차 자기는 이제 문제가 막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는 거죠. 자기는 뭐 가끔 욕설을 할 때 있지만 문제가 없다. 뭐 멍충아 이런 거는 욕설로 안 치는 거지. 그러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럼 몇 점이냐? 아내 기준에서는 10점. 본인도 알아.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술 때문에 문제가 10점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술은 약이기도 해. 약이기도 하고 화를 만드는 그런 독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 바깥으로 도는 거는 술 때문이 아니고 바깥으로 돌고 싶은 마음에 의지처가 술이 돼주는 거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술이 10점의 문제를 만드는 거는 아닌 거지. 논리가 좀 이상한데 옹호하는 거 아니야? 또 옹호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럼 남편 기준으로는 5점. 그래서 5점. 절반 깎이는 거야. 왜냐면 술이 주는 혜택을 남편은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5점 나오는 거야. 와, 우리 아빠 논리랑 똑같네요. 가족들은 속 터져. 내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게 이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변화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와 이 일 중에 뭐가 중요하냐는 말에 아내가 중요하다는 말이 거짓말,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너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어. 그걸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건 진실이거든. 그래서 이 상대를 이해해야 어떻게 하면 이끌고 갈 수가 있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진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사고방식을 때려 고쳐서라도 아내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라고 사고방식을 주입해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100만 원 그거 때려 넣어서 뭐해. 변화 없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 그럼 같이 살려면 이해를 해봐야지. 굉장히 지금 보면 물론 긴장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방어적이죠. 방어적인 자세. 팔짱까지 끼는 거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처세도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담사가 5점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살짝 떠보는 거야. 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왔죠? 그러면 5점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문제를 말해보시든가 5점보다 점수를 높여보시든가 해보시죠 라고 상대한테 말할 수 있게 지금 그 그물을 던져두는 거죠. 그래서 5점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구하는 걸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전 모르겠네요 하는 답이 있거나 아니면 실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어쨌건 그러게요?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모르네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라고 상담사 입장에서는 빌드업을 해갈 수 있겠지. 근데 아니면 여기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아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요 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잘못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상담사는 또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논리를 깨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사님은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뻔히 알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아내는 10점이라고 하겠죠. 저는 5점이에요. 벌써 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런데 본인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거를 알지. 이 정도 베테랑이실 텐데 모르겠어? 알지? 근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상대가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도 모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상담세치는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남편은 제가 술을 자주 먹거든요. 약속도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술값은 누가 내요?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저도 낸다라고 하려다가 카메라 앞이니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제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평균 얼마나 낼까요? 평균 3, 40만 원. 이때 대화가 재밌는데 평균 3, 40만 원 내요. 그러니까 상담사님이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하루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 달에 술값 얼마 쓰는지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편집해달라고 해놓고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추정값을 딱 박아버려. 진짜 방송국 분들 아주 그냥 대단하시죠. 남편하고 약속을 지켜서 앞에서 숫자 얼마 썼는지는 가려줬지만 추정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달에 240, 적지 않은 돈이야. 그렇게 이제 매번 술 마실 때마다 큰 돈을 쓰는 거는 비싼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호구거나 남편은 호구라는 말에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호구는 다른 데서도 호구처럼 봐요. 라는 말에 지금 눈을 살짝 감고 그러면서 두 번째 거는 아닌데요. 호구라는 말을 자체를 입에 담는 것도 불편해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이거에 긁히네. 이 사람 이거 발작 버튼일 수 있겠구나. 호구라는 말에 지금까지 묵묵히 듣고 있고 웬만하면 지금 슬슬 넘어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 거는 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자기가 여유로운 척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네. 이 사람은 저 부분에 발작 버튼이 있을 수 있겠구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저기에 욕망과 두려움 그런 것이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유추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봤던 퍼즐이랑 맞죠. 남편은 자기가 호구라고 생각할 선 절대 안 돼. 왜냐면 남편의 술자리는 존경을 얻는 자리인데 호구라고?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거는 아닌데요 라고 바로 나오는 거지. 이런 거에서 상대가 평소랑 다른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상대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다? 거기에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커. 절대 부정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지금 이분이. 그래서 상담사님이 친구는 있으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물렸네. 딱 떠오르는 친구는 없습니다. 저번 발작 버튼이 원래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신입사원 시절에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는 게 맞아. 근데 왜 그러냐면 호구라는 거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 때 농담으로 호구를 호랑이 입이라고 막 번역해가지고 막 드립친 게 있었는데 호구의 반대말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고 복종하고 또 존경을 받는 거잖아. 그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게 가족 내에서 배웠던 남자의 역할이었으니까. 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봐온 남자의 역할이 그거였으니까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회사에 딱 들어왔더니 거기에서 말 그대로 진짜 이거 좋은 표현 아니지만 시다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을 그때는 술도 못 마시고 어떻게 보면 또 소방 공무원 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작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술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막 불러놓고 대리운전이나 시키고 이러면서 수모를 겪었단 말이야. 남자로서 굉장한 수모를 겪었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때까지는 좋았지. 그리고 이 남편이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장하고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난다 긴다 하고 리더 역할을 했어. 근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공무원 되자마자 완전 바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더 현실이 부족해지니까 갈망은 더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호구라는 단어나 이런 건 훨씬 더 긁히는 단어가 됐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신혼인데 이분 성격에 그리고 이 아내분 성격에 그러니까 이때 앞에서 장면에서 아내분한테 그때 그렇게 남편이 힘든 거 알았어요? 그때 아내가 몰랐어요 그래. 그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안 힘든 줄 알았지. 왜냐면 자기도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아내에게 의지하는 법을 몰랐고 남자는
집에서는 항상 그 딱 권위 있는 멋진 강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에도 소통을 못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나오고 딸들을 키워가면서 뭔가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해버렸고. 그래서 친구도 없어. 그 일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 친구가 남았겠어요? 친구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회사 출근 뭐 아침 새벽부터 하고 저녁에는 또 회사 직원들하고 뭐 술 먹고 이렇게 사는 말 그대로 직장인 전부인 사람이 주말에 누구 만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시니까. 아닌가? 세종시에서 원래 나고 자랐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별로 없을 거라고. 여기서 이제 심리 상담사님이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8년? 8년? 아, 60세 퇴직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물론 설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인생 산막이거든. 진짜 산막은 존재해. 그러니까 아직 100세 시대는 안 됐어. 아직 되려면 멀었어. 근데 아직은 아니야. 뭐 모르지 언제 올지는. 근데 인생 산막은 존재해. 왜냐면 8, 90세까지는 살거든. 이렇게 가다가는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분이 이제 인생 산막에 도달했을 때 진짜 일밖에 없었어. 집도 없어. 일밖에 없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내가 존경을 지금 후배들에게 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후배들이 은퇴한 선배가 술 사주는 자리에 나올까 하면 안 나와. 뭐 저도 직장 생활 다 해봤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친한 동생들 많았죠. 뭐 후배들도 많고. 그 중에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 친한 사이는 5% 정도. 5% 정도 남아요. 그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 원래 회사 나오면 그냥 끝이야.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그럼 진짜 5%도 안 남고 인생 산막에서 혼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쭉 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 다 따로 취미 생활이 생기고 그 취미가 다른 이성인 경우도 있어. 그렇게 이제 가족이 해체돼 버리죠. 뭐 거의 조론이지. 어떻게 보면 조론도 좀 그런 맥락이지 않나?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냥 법률적으로만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각자 따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되는 부부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근데 이 부부는 지금 남편은 아직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두 사람은 노력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나도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남편은 계속 고립감을 느끼고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정말 괴물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면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걸 찾아. 나를 존경하는 다른 뭐 이성. 그리고 아니면 나에게 다정한 다른 이성. 뭐 서로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경우가 뭐 있죠. 네, 어쨌건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상담사님은 지금 남편에게 좀 충격요법을 쓰고 있죠. 지금 굉장히 뭐 모르겠어요 하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니까 그걸 깨고 들어가려는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딸들이 그 아빠를 이해하기는 좀 어리고 어머니도 어쨌건 뭐 그렇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가 있나요? 그때 이제 강아지 있죠. 걔는 반겨요? 여기서 상담사님은 지금 약간 이 사람이 남편이 좀 술에 맨날 취하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니까 걔도 안 반긴다고 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걔는 난리 나죠. 진짜 걔가 남편을 많이 따르더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일하게 챙겨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정 욕구가 높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큰 사람이지 정이 없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이분이 표현을 못하고 소심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안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이 없는 사람 아니야. 진짜 냉정한 사람은 주변을 더 힘들게 하지만 함부로 못해. 근데 여기서 그럼 상담사님은 지금 빌드업을 했을 거야. 걔가 반기냐라는 말에 걔가 반긴다 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 걔가 안 반긴다 그러면 거봐요 걔도 안 반기잖아 이러면서 가는 거고 더블 바인드.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실은 이 사람을 옥죄할 소세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가족에게 반김을 못 받고 그렇게 인정욕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상담사님도 아는 거니까. 상담사분도 이분이 지금 인정욕구 외로움 크다는 거 알아. 아마 앞에서 서류나 영상 다 봤겠지. 아마 우리가 보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걸 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남편이 깨닫고 바뀔 의지가 있어서 바뀌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거를 지속되게 하고 그게 지금 이 가족에게는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술과 돈, 해소 도구, 그치? 인정욕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윈종을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때로는 술을 통해서 가족을 향해 폭발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이거를 그래도 이 가족에 그래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 가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이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이 크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그래도 큰 것 같아요. 아내도 그 남편이 술만 고쳐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근데 이게 실은 이게 진짜 더 힘든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행동이나 이런 게 남편보다 좀 적게 나와도 남편이 가족을 원망하고 있다. 원망이 시작돼서 그렇게 가족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힘들어. 깨기가 더 힘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이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게 감정을 회피하는 면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가족을 향해 폭발해버릴 수도 있어. 그럴 때 가족을 원망하는 사람이면 가족들은 내가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좀 혼나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진짜 깊은 심연까지 해서 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다행이지.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폭발하는 자신이 스스로 미안하고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왜 가족에게만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동적 가정화 검사를 하는데, 가족화 검사를 하는데 남편한테 가족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야. 절대 자유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가족하고 차이점. 여기 이제 남편의 어깨가 이제 굵은 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권력을 원하고 또 하나는 또 저게 책임감이 될 수도 있겠지. 체면이 중요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런 검사를 안 해도 실은 저 정도는 나오거든. 아마 상담사님도 알 거야. 근데 네가 그린 거 봐봐라 하면서 설명하면 그게 확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강아지 있어. 강아지. 되게 놀라운 거는 모두가 이렇게 다 평등하게 다 있죠. 자기가 살짝 키가 크긴 하지만 5명이군요 가족이. 그래서 자존심 세고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고. 근데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딘 이유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기도 하죠. 무시당하지 않는 권위적인 사람이 롤모델인데 내가 인생에서 이제 성공했다라고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무시당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에도 풀지 못했으니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항상 두려움으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막 꿀리는 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짚어내니까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뭐 만만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만만함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었죠. 그러면 체면만 세워주면 돼요? 나머지 삶은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말에 물론 yes or no가 되긴 하겠지만 상담사님도 뭐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 근데 난 상관없어. 체면만 세워주면 돼. 그만큼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지. 그 남자들이 열광하는 역사물들, 무협물들, 역사와 무협, 아니면 이분 나이 정도라면 카우보이 영화들, 홍콩 영화, 주윤발 세대잖아요. 그때는 뭐야? 죽음보다 중요한 거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체면이야. 가오지. 멋있게. 내 멋을 꺾느니 내 차라리 죽는다. 멋있게 죽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그게 일상으로 넘어오면 체면이지. 그게 또 표현하면 가오고. 여기 숙소 와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런 뭐 주윤발, 영웅본색, 첩혈상홍 이런 거 보면은 의리를 위해서 죽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달콤한 인생 영화에서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병헌이면 한 거 없어 거기서. 근데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오른팔을 제거해버리거든. 그것도 체면이야. 내 체면에 상처를 줬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병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뭐 했냐? 내가 네 애인이랑 내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내 체면을 임마 망가뜨렸잖아. 있거든요. 그게 모욕감을 줬을까 그 말이잖아 실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하면 아내가 저거를 알아야 돼. 그게 이 남자의 매뉴얼이야. 당신 왜 그래? 그거 고쳐. 물론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짐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니 체면을 주고 신뢰를 얻는 거지. 남자에게 체면을 주는 거지.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최익현이 너 도대체 왜 그랬냐 하니까 판호 앞에 가서 날 개쪽줘서 그랬다고. 맞아. 그래. 그게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최익현 거기서 최민식이잖아. 뭐 서장 뭐 니네 서장이랑 뭐 사우나도 하고 그 역할. 근데 거기에서 하정우가 나를 쪽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뭔가 망가뜨려 버리는 관계를. 근데 최민식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 최민식은 실리주의자거든.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벌여야 되는 판에 지금 그 가오가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그따구로 구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시대의 정서일 수도 있어. 물론 그 시대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존경과 가오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할 수도 있어. 그게 아내와 지금 남편의 갈등이고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그 최민식하고 하정우의 갈등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지. 그거를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여기서 상담사님도 조금 당황해. 체면만 챙겨주면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체면은 곧 무시당하지 않는 것, 존경을 받는 것, 이게 다 연결돼 있지. 근데 이제 그 정서를 잘 모르죠. 서로 잘 이해가 안 가지. 남자애들은 그런 역사물 그런 거 볼 때 여성분들은 또 다른 거 보잖아. 애초에 취향이 물론 뭐 조금씩은 섞이지. 근데 그 취향이 갈리는 것 자체가 기본 정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 기준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약간 상담생님 당황했을 거야. 체면밖에 안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정말 솔직히 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다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은지 아세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남편은 없대.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삶을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 고립이 되면 그 끈이 끊어지긴 하겠지. 그러면 그 책임감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아. 그게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이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아내는 이혼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서 근데 안 되겠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혼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사분은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니까 술을 끊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라는 걸 지금 주입하려는 그런 뭐랄까 채찍을 하고 있는 거죠. 북풍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 햇볕 정책이 아니고 북풍 정책으로 하는 거죠. 상담사님은 딱히 뭐 콜드리딩 기법을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상담 기법인데 그래서 어쨌건 이혼하기 싫다고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충격요법을 주어서 열심히 해봐라 의지를 가져라 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무 편안한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상담사분은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충격을 안 받아서 지금 안 고친 건 아닌데 충격은 이미 쌓일 만큼 쌓였는데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지만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다. 근데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혼을 막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나? 그냥 나는 역시 혼자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밖으로 도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뒤에서는 그래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주려고. 그냥 상담사님은 이제 화가 나고요. 이게 아니란 태도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눈빛이 그런 걸 뭐 어떡해요. 그래서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혼의 심각성인데 남편도 아니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너무 체면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지금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체면을 놔둬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킬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남편 같은 분은 뭐 좀 나쁜 말로 소심하고 그렇지만 그게 좋은 면은 자기 발로 선을 넘는 게 쉽지가 않아. 과감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 사람은 못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쭉 쌓인 게 다 문제지. 그런데 그게 어쨌건 가정을 뭐랄까 파탄내거나 그럴 만큼의 용기는 없어. 근데 아내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체면 차리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잘 안 하다 할걸? 와닿는 면과 안 와닿는 면이 있어. 체면을 안 차리는 그거는 이미 인생이 끝나 있는 거야. 아니 영본색에서 주윤발이 멋이 없으면 그게 주윤발인가? 내가 롱코트를 딱 입어서 땅에 끌리고 있어. 그게 주윤발인가? 가오가 없으면 그게 주윤발이야? 체면 차리다가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안 차리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닌데? 원피스 못 봤어? 사람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억에서 잊혀질 때 아니야?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거 자기의 체면이 살아있는 그것이 진정한 생존인데 그래 이게 먹히냐고 이게 체면 차리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충격요법은 필요하고 상당히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건 이게 체면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렇지 그 남자로서 지켜야 될 뭔가 이거 가오라고 표현할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놓을 수 없어. 그치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젊었을 때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체면이 되는 거야. 아내 불쌍해요. 아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태가 맞아. 맞아. 1, 2부에서 정말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절대 뭐 남편이 잘하고 있고 아내가 잘못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혼을 준비하든지 내가 달라질 준비를 하든지. 근데 어쨌건 남편이 술을 줄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또 아내와 딸들도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도 주고 이렇게 가야 그게 가장 적절하고 빠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사님도 지금 남편이 어쨌건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가족들도 보상을 주고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든지 내가 달라진 준비를 하든지
이제 아내가 항상 있을 줄 알았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내.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분이 그렇게 막 과감한 사람은 아니야. 진짜 과감하고 나쁜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뭐 그만이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착각한 부분이 있구나. 진짜 이혼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충격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지까짓 게 뭐 이혼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고 가족을 원망하고 내가 이혼해서 저 가족들을 고통 주고 싶다라는 생각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그걸 가족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혼하면 난 좋지. 내가 너 불쌍해서 살아준 건데 난 이혼하면 좋아. 이 포지션이 아니어서.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되거든.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한 맛이야. 아내분 애정이 많아. 아내분 애정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좀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아내가 원하는 것도 남편이 변화해서 우리의 가족이 완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도 남편에 대해서 애정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우 그래 널 이해할게 이해 말고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 훨씬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최대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상담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야말로 지킬 수 없는 약속. 왜 약속을 안 잡는 건 불가능하다. 뭐 그 말도 맞지만 되도록 1차 끝내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살짝 모면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저게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상담사님도 그러겠지.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건 오만이다. 뭔가 행동 승리를 믿어요. 그 솔루션을 줘.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남편이 좀 답답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내의 이제 상담 시간이에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좀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내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를 어려워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잘 모르죠.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만만한 게 아니라 어렵고 무서워. 어렵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에 가깝지.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시로 아까 차에서 얘기했던 거 대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단적인 예시로 남편이 아내한테 뭐 이따 뭐 밥 먹고 들어갈게 뭐 약간 이렇게 대충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들어온다는 소리로 듣고 기다렸어. 근데 남편은 술을 마시러 갈 건데 아내가 무섭고 또 아내한테 혼날 게 두려운데 술은 마시고 싶으니까 대충 그냥 있다라고는 했지만 흘리듯이 말했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또 거짓말하고 술 처먹으러 가네? 나를 또 무시하네? 나를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고지고대로 말해서 허락받을 자신도 없고 또 말하면 또 혼나고 근데 또 술은 먹고 싶고 아유 또 들어가면 또 그럼 무섭고 이러니까 실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뭐 절대 뭐 남편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남편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최소한 아내를 무시하거나 만만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건. 아내를 무시하고 만만하는 사람이 아내가 쓰라는 대로 각서 쓰겠어? 절대 안 쓰지. 벌금 내란다고 벌금을 꼬박꼬박 내? 뭐 안 내지. 근데 이제 술 먹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는 본인이 센 척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안 보고 살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아내는 이혼을 95% 원한다고 했지. 아내는 이혼을 95%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일에만 얽매여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면 상실감과 허탈함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찐사랑이죠? 찐사랑이야. 이 사람이 안쓰러워 죽겠어. 저렇게 물론 가짜 존경에 목매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저 사람이 회사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건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 곁에 있는 건 난데 내가 아닌 다른 데서 그렇게 사랑 관계를 맺다가 넌 허탈해질 텐데 내가 네 곁에 없으면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 마음이잖아. 내가 없으면 그 사람 누가 사랑해 줘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야. 야, 헤어지겠다는 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떠날 남자 미리 걱정을 왜? 저 말 듣고 바로 알지. 그래서 혹시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사랑이란 말은 참아 못하지만 아직 그냥 정이 좀 남아있는 건지 이러면서 하는데 아내분은 남편한테 정이 깊어. 근데 남편 매뉴얼을 못 읽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딸들을 너무 크게 생각했고 자신의 어머니도 너무 어른으로 성숙해서 그냥 다 사리 분별을 하면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저는 사실 남편이 술이 깨서 다음날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 약속에 기대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서로 방법을 찾아야 돼. 남편의 술 지금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끊게 하고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 일단 이렇게 치료를 받든 어쨌건 지금 술을 남편이 의지를 갖고 술을 끊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간에 자식들은 모르지.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물론 싸우는 건 잘못이지. 근데 그 싸움 속에서도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를 자식들은 몰라. 그렇게 싸우고 밤에 뭘 하고 있을지 화해를 하잖아요. 뭘 하고 있을지 자식들이 보나? 못 보지. 그거는 19금인데. 그럼 물론 뭐 꼭 화해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지. 그리고 뭐 좋을 때 또 하소연하나? 이런 거 안 하지. 이 어머니도 또 그런 성격인데. 그리고 자기 뭐 당신 어머니한테 뭐 동생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힘들 때 하소연할 뿐이지. 그럼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나쁘게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너 왜 아직도 못 헤어졌어? 엄마 왜 못 헤어졌어? 너 이제 뭐 송서방이랑 헤어져라. 물론 뭐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런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정이 있는데 남편은 늘 희망을 꺾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사고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나쁜 얘기만 들으니까 정신병원 넣으라고 하고 또 그 말에 또 진짜로 막 정신병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에 하긴 하죠 라고 했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준비한 건 없어. 진짜로 이혼 후에 그러니까 삶을 그려보지 않았고 진짜로 하려는 어떤 스텝을 밟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하려면 뭐해? 변호사 상담하잖아. 근데 변호사 상담도 받은 적 없어. 물론 뭐 변호사 상담 안 하고 그냥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끝내는 부부들도 많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내도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실은 그렇구나라고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봤을 거야. 그래서 당신은 정말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아내분도 그러니까 세월이 쭉 떠올려 보면서 그동안 내가 왜 참고 살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회생활도 하는 그런 상태. 근데 남편의 사회생활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땐 호구예요. 남편이 볼 땐 아닌데요? 근데 아내가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남편이 호구가 된 이유는 인정욕구가 큰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허풍으로 채운다. 허풍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건 뭐 허세가 좀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게 뭐 체면이지. 자존심이 깎이는 거 견딜 수 없는 사람. 여기서 그래도 아내가 알아듣기 쉽게 솔루션을 그래도 좀 주고 있어요. 그래도 술값도 내는 거다. 위신과 체면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니 남편이 어리광 부리는 게 맞고 그런데 권위도 있었으면 하는 어린 황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면을 세워주라. 근데 이제 여기 숙소 와서도 그게 좀 잘 안 됐었지. 근데 이 솔루션은 나는 좋다고 봐. 결국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자랑할 게 없으면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칭찬해도 10배 칭찬받은 것처럼. 근데 아내도 이 부분이 약해. 칭찬받고 웃을 때는 남편이 꼴사납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우울증이라고 했어도 그냥 엄살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이 아내분이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그런 가정은 남편의 아빠의 뭐 권위를 세워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죠. 치열하게 엄마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나도 빨리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지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쉽지 않겠지. 직접 보고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담사분의 솔루션이 이 빌드업이나 솔루션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지금 이 솔루션을 받은 이 두 분은 좋아지겠지만 이 이혼 숙녀 캠프 영상으로 이 두 사람을 이해하고 상담을 본 사람들은 그냥 남편은 혼나야 되는구나. 그냥 아내한테는 공감해 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나한테 그냥 좀 풀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이게 너무 엄격하거든. 칭찬받고 의스대는 남편이 꼴사납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우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내분이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하다 보니까 남녀 차이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좀 허세가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허세가 장착돼 있어. 애들이. 그거를 충족받고 싶어하고. 근데 물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남자아이들은 여자애는 똑같지. 근데 이제 그 칭찬받는 방식이 여자아이들은 뭐 이렇게 좀 귀여움, 애교 아니면 이렇게 좀 다정함 이런 걸로 칭찬을 받고 남자아이들은 허세, 약간 근육 막 이런 거 하거든. 만약 이 아내분이 그런 아들을 키워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남자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칭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어른으로 봐서 그렇다. 심리적 욕구의 나이가 있으니까 한참 어리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라. 그러니까 솔루션이 심플하고 좋아요. 저것만 지켜도 변화가 생길 거야. 지금까지 어쨌건 목마른 상황, 남편의 목마름을 그래도 조금씩 물방울이라도 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아닌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그래서 존중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딸들에게는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자 피해자. 그러니까 핵심을 여기서 되게 짧지만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딸들은 뭐 당연히 부모가 말하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딸들한테는 엄마가 피해자니까 아빠는 가해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머니도 이제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안 좋게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갔을 거라는 생각에 반성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래. 근데 이게 부모도 배우는 거거든요. 절대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 제일 뭐 살면서 바보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완벽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으려고요. 뭐 그런 말들 하거든. 그러면 안 낳겠다는 소리야. 원래 부모는 애를 낳고 배워가면서 자기도 이렇게 가는 거지. 완성되지도 않아. 계속 배우는 거지. 여기 부모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지만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거야.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아내가 어머니로서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었지. 남편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 그렇다. 자기 애가 생각보다 더 크다고 인지해. 왜냐면 그 오랜 시간을 얘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얘가 7살인데 중학생, 초등학생 대하듯이 하고 얘가 한 뭐 중학생만 돼도 이제 뭐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성인 대하듯이 막 그냥 하소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렵지 알기가. 그래서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지만 지켜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은 사리가 나올 것 같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 맞아. 이게 중학생만 돼도 말들 잘하거든. 세상 물정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막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른인 줄 알고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거든. 근데 그 애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고 잘못된 기준이 새겨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자식들이 30이 돼도 이르다. 물론 부모님이 외롭고 자식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렇게 이제 부부 상담 시간.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몰라. 근데 아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좀 알 법도 한데 그것도 모르더라고. 그래 막상 이제 부모가 돼보면 이제 외롭고 또 자식들하고는 또 정말 모든 거를 또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의지하게 되고 그럼 보면 여기 아내분은 또 사회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별로 낙이 없는 분 같아.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남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 남편한테는 내 하소연도 하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너무 하면은 남편이 갑자기 애를 혼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인인 줄 아세요?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은 세게 했지만 당신 아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센 말 속에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걱정한다 그 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의 속마음을 마주하니까 눈물이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알맹이가 겉으로 삐져나올 때 그때 눈물이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여기서 자기 마음이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었지만 그 감정을 마주했거든. 그래서 울어. 그러니까 지금 울잖아요.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울도록 해야죠. 정말 영웅본색 같은 답이군요.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상담사님은 살짝 당황해요. 다정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담사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지금 울잖아요. 지금 해야지. 근데 지금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모르겠어? 여기서 정말 모르는 눈치다라고 자막이 있지만 정말 모르겠어? 공무원 짬밥 있지. 뭐 안 몰라. 그래서 이럴 땐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울지마 괜찮아? 라고 정확히 지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남편이 몰라서 안 한 거 아닌데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지금 자기 마음에 남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따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 멋있게 딱 한마디 던지고 돌아서거나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알지만 못하겠습니다. 상담사님도 포기하지 않아. 이혼할 생각 없으면 빨리 하라고. 울지 않게 다독여줘라. 알면 해. 혓바닥으로 하지 말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고. 근데 남편은 못 계속 정지. 근데 아내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걸 못 알아듣지? 이것도 지금 남편을 잘 모르는 건데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모르지 않아. 굳어버렸죠.
선생님 얘기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남편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반,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야. 알아듣고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간쯤이 있지. 몸에 잘 안 배서 그런 거. 어색하기도 하고, 아, 그래, 뭐 안 해봤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하려면, 뭐, 그럴 수 있겠지. 그치, 위로는 안 하지만 지키다 대신 죽어드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상담사님이 가장 큰 문제, 술만 있는 게 아니고 대화 방식도 문제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왜 삐죽거리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대화 방식? 그거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남편은 생각해. 왜냐면 아내랑 딸들은 잔소리가 심하고 나는 보통 져주는 편인데 대화 방식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인데 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남편이 삐죽거리는 거야. 그래서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접점이 있어. 남편에게는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 근데 여기서 막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다시 제대로 남편은 그냥 빨리 도망치고 싶어. 자기 어떤 이런 감정에 마주하는 순간이 남편은 굉장히 불편하죠. 도망치고 싶지. 그래서 회피형들이 회피를 하는 거야.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행동도 회피하게 되는 거야. 아내는 감정을 마주하게 됐을 때 눈물이 나오지만 남편은 도망쳐. 그걸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황당해. 너 아주 그냥 불량하구나. 혼났어. 가르쳐도 안 하니까. 남한테 30만 원. 남편 표현 배워야지. 그것도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남편은 뭐 그래 남편이 표현을 하면 아내가 좀 더 마음이 어루만져 줄 수 있으니까. 그치 남편도 표현을 배워야겠다.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아까도 울었고 또 우니까 자 다음은 없으니까 지금 해. 이혼하기 싫으면 해. 그렇게 이제 혼나고 이제 다 도닥이면서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표현하는 솔루션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내는 개선이 안 되면 이혼하겠다. 상담사의 말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누구보다 아껴줘라 라는. 그래서 아내도 할 일. 아내는 말을 줄여라. 그리고 아까는 칭찬하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냥 짧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내가 완전히 변하기도 힘들고 남편이 완전히 변하기도 힘들다면 심플한 한두 개의 솔루션만 일단 주는 거지. 지금 아내가 완전히 막 그런 존경과 존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칭찬 그리고 잔소리 줄이기. 이게 딱 두 가지를 준 거지. 아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와이프분이 저리 우시면 아 저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아주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나라면 그냥 거기서는 가만히 있거나 그 와이프분이 어떤 말을 하면서 운지를 조금 물어보면서 와이프가 왜 울었는지를 와이프 입으로 듣고 그거를 남편한테 들려주겠지. 그러면서 좀 깨닫게 하는 방법을 쓸 것 같기는 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럴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아내에게는 잔소리를 줄이는. 그리고 아까 칭찬 솔루션도 있었죠.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그래서 잔소리 짧아지는 거 아주 좋고 이제 아내 잔소리 짧아져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긴장해. 그렇게 나랑 27년 살았던 여자가 행복하지 않다. 그건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는 어쨌건 남편이 생각해볼 문제지 분명히. 노력과 변화를 그래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근데 아내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남편이 변할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있거든. 그러니까 정도 깊지만 계속 변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상처 준 거에 대한 미움도 있고 이러니까 미움이 크니까 믿음을 못 갖고 있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조정까지 35시간 남았군요. 이제 심리극 치료인데 아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심리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과장된 면은 있더라고. 근데 저런 부분들을 뭐 상담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직접 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술 먹고 외박 그리고 이제 뭐 각서도 쓰고 그런데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아내가 이제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변화의 시작은 남편부터 하는 게 더 맞을 거는 같아요. 근데 결국 동시에 다 해야 되거든 지금 남편만 고쳐진다고 모든 게 다 짜잔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거든 지금 이 가족이. 근데 이게 너무 심리극 치료나 이런 게 남편에게 집중돼 있어. 지금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에 접근해야 되는 사람은 실은 남편도 있지만 아내도 있어요. 아내분 이걸 근데 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한다. 지금 그냥 상실이라고 표현할게. 상실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인생을 굉장히 각박하고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여유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상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트라우마의 시작점을 실은 건드려야 되는 쪽은 아내 쪽이긴 해. 그게 굉장히 깊거든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더 드라마틱한 감정의 변화가 올 쪽은 이런 상황극으로 심리극으로
아내 쪽이긴 한데 뭐 편집될 수도 있겠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분은 그런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게 인정하기도 좀 힘들 거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남편의 술 문제.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극으로 보는 거죠. 다른 부부들도 왔고요. 이러면서 술 마시는 부분 막 연기하고 막 노래방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오버하는 모습들 보여주거든요. 솔직히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해.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귀가 독촉져 나올 때 이 여편네는 전화질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사실만 갖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 심리극은. 그렇게 이제 남편은 취해가지고 막 그런 걸 재현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괴롭죠. 근데 이게 나는 안타까운 부분이었어. 평상시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진 않았거든. 그게 처가 여행을 따라가서 노래방에서의 모습을 아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이긴 하지. 근데 뭐 그것도 좀 오해긴 하지만 뭐 어쨌건 곧 남편이 고치면 해결될 문제니까. 그래서 한우 먹으러 가자. 에이, 한우 얘기할 때 좀 쭈뼛거렸다고 했어. 주변에서 막 비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그런 모습들을 막 보는데 그렇게 집에 왔을 때 이제 막 불 켜! 재현이 왜 이래? 근데 뭐 멍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진짜 짜증나는 씨 욕하고 막 그러긴 했지. 너 나와봐 이리로 막 하면서 막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잠이 와? 이렇지는 않죠. 뭐 방송적 재미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충격요법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장면이겠지. 그리고 왜 전화질이야 밖에 있는데.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막 아내 입장에 대본다고 하는데 왜 전화했어? 궁금하니까 뭐가? 아니 뭐 이거 약간 성대모사 할 때 되게 이상하게 막 성대모사 하잖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일부러 막 더 오버하는. 근데 너무 이렇게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갭이 크면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딸들은 그만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욕하고 끝이 났는데요. 뭐 스스로가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어릴 때의 성장 과정. 근데 지금 보면 아내의 심리극은 편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아내의 문제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나도 아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긴 애매한데 아내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예 언급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의 술 문제, 상황극 이러면 딱 술 문제 딱 명확히 되는데 아내의 무슨 문제 있을 때 공공을 채우기가 뭐 조금 어려워. 그게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생각하는 실은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아내가 엄격해서 남편이 이렇게 됐다는 절대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 그리고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게 절대 이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이랑은 다르거든요. 아까 상담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 황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실은 그런 맥락이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내분이 남편이 엄살을 부린다. 아니면 남편이 인정욕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인정해주고 싶지 않다. 그 부분이 실은 아내분의 트라우마하고 연결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심리극 전문가 분은 지금 이 상황을 듣고 재현한 것 치고는 너무 잘했어.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 남편 쪽의 성장 과정을 그래서 뭐 여기서 전문가님이 저는 아버님 어릴 때 성장 과정이 궁금하군요. 그래서 부모님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 엄하게 컸대. 뭐 너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었죠. 어렸을 때 밥을 먹다가 밥풀을 흘렸던 그래서 숟가락으로 맞은 기억. 근데 이 정도가 트라우마가 됐다면 아버지가 막 그렇게 엄청 폭력적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고 딱 정해진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지. 그게 6살 때쯤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아빠에게 혼나는 거를 이제 다시 마주합니다. 저런 부분이 이 남편보다는 실은 아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장면일 것 같기는 해요. 남편의 어떤 엄격함 그리고 체면을 지키려는 그런 강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저래서 형성됐겠구나라는 걸 좀 아내가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혼나고요. 어렸을 땐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게 트라우마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 혼자 겪었던 무서운 일이면 트라우마인데 물론 다 같이 겪었어도 트라우마긴 트라우마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긴 했어. 그래서 기분이 묘한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떠났는데 강압적이었고 그때 충격은 마음에 있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다정했던 말 한마디. 근데 이건 그런 요건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빠한테 바랬던 다정했던 말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됐을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남편이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섭지만 저렇게 아버지를 재현하는 이 상황극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걸?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장면만 보고 아빠한테 혼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만 보고 아, 아빠 무서웠겠다. 아, 저런 트라우마 있었구나. 하고 보는 거는 그거는 1차원적인 해석이고 저걸 재현하면서 이 남편은 실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아버지는 본인의 삶의 롤이었고 이제는 이해하는 나이가 됐거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마주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하기로 했었지. 다정하게 대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지금 남편은 아버지 생각을 해. 그래서 외로움을 술로 위로받고 했는데 한편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술이 아니라 아버지랑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었어. 물론 뭐 그렇게 막 살갑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지만 회피하는 사람은 술 같은 거에 의존할 수 있겠지. 용기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술 먹고 얘기하면 개소리다. 그치? 맞아. 양가 감정 참 힘들죠. 고통스럽지. 사라지지 않지 잘. 그래서 술 먹지 않고 감정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심리극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 이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빠한테 실컷 혼나고 나서 아버지 제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혼나는 순간 내가 외롭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이해가 돼. 오히려 아빠도 굉장히 외로웠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 거야. 그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아들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제 혼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도 얘기해. 근데 이제 못하겠대.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혼났을 때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졌던 자신이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방송에서 나오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버님의 어린 시절 엄하기보다는 따뜻하고 자상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못 배웠지. 남편도 못 배운 거고 아내도 못 배운 거고 서로가 배워가면서 서로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휴재 챙겨주는 와이프가 있다는 거는 이 남자분도 복이죠. 복이야. 저 아내분이 뭐 주변 신경 쓰면서 착한 마누라 연기하려고 휴지 건네주는 사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막 남 체면 신경 안 쓰고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술 문제 때문에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개선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짐을 얘기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다른 트라우마와 색깔이 다르지.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믿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마치 아버지에게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하고 표현을 더 많이 하기로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진심을 말하기로 했는데 내 옆에서 지켜주고 그게 고맙고 사람이나 인간관계 너무 중요시해서 미안하고 꼭 앞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표현했고요. 아내분도 좀 마주할 트라우마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는 뭐 자연스럽게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굳이 뭐 아내의 트라우마에 마주까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다. 당신이 노력한 거 아는데 그걸 칭찬하고 인정해주기가 미운 마음에 인정하기 싫었던. 그치? 미우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변화하는 모습 보인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전달되는데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건부기네. 이 캠페인에 와서 변하는 모습 보이면 좋겠어.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응원하고 열심히 기다릴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살짝 조건부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아내분의 엄격함이 마지막에 살짝 묻어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어쨌건 남편이 변화하면 되니까 살짝 조건부지만 어쨌건 남편은 변화해야겠죠. 그래도 어쨌건 이 진심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몰라 내가 이혼수녀 캠프를 지금 처음 본 커플이잖아요. 난 솔직히 이 부부 문제 있는 부부죠. 당연히 문제 있고 고쳐야 되지. 근데 나는 되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들의 중년의 모습 같기는 해. 서로가
마음이 깊고 정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서로 겉돌아버리는 그런 상황들. 부부 상담도 가끔 합니다. 종종 해요. 실은 이번 주말에도 부부 상담 예약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장기 상담 하시는 분 중에는 격주로 남편, 아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 그래도 끝까지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정말 보고 싶어. 바뀌어줘.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포옹을 하고요. 쉽지 않을 일이야. 남편 입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안는다? 쉽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쪽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건 이 부분은 좀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이 부부가 만약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남편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또 일종의 발작 버튼이거든. 그게 눌리면 남편은 또 문제를 일으킬 거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내는 남편은 역시 못 믿어 이러면서 또 마음의 문제가 더 커질 거고 그러면서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해소가 돼야겠죠. 이 남편 솔직히 아버지에게 혼나거나 그렇게 막 한 거 숟가락을 맞은 거는 정말 오랜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린 것뿐이고 힘든 기억 더 많았을걸? 근데 그냥 그걸 하나를 말했을 뿐이야. 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재연을 하면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스럽고 그러니까 눈물이 또 나오고 그랬겠죠. 어쩌면 남편 입장에서는 진정한 트라우마까지는 입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